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미국의 인구학 전문가, 이 하버드의 석학 교수 월리엄스 교수가 2022년에 우리나라 한국 합계 출산율 0.78. 자,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은 채 놀란 표정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자, 이렇게 완전히 경악을 했어요. 이 대한민국의 이 출산율을 가지고 세계의 이런 석학들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야. 자, 엄청난 충격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온다라는 것을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쩌면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너무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폐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는 어쨌든 충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석학 교수가 다시 한번 놀란 게 최근에 나온 합계 출산율이 0.72가 된 거야. 0.72. 2024년도에 0.72. 그러면 내년도에는 0.6대가 나오겠죠. 68, 9 그렇게 나오겠죠. 자, 우리가 이거 그냥 놀라고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게 망하고 있는 상황, 또는 국가가 소멸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무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을 안 하고 있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정치인들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 제도 시스템을 만들든지, 어떤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현재 기득권들이 그걸 놓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의 급등이거든요. 주택 가격의 급등, 그죠? 주택 가격 급등. 그럼 주택 가격의 급등의 원인은 서울 수도권으로 몰빵이잖아요, 그죠?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이잖아. 그러면 그 현상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예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관습헌법으로 또 기득권들이 또 헌법재판소에 또 소원해가지고 이기는 바람에 그게 또 무산됐고, 그러니까 이 반쪽 행정 수도가 되는 바람에 지역 균형 발전이 완전히 박살났고, 이제 완전히 세종시는 그냥 붕 뜨게 된 거죠.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회가 28년도에 이전한다고 하지만 국회가 다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미적거리고, 그죠? 이전한다고 해놓고 별로 추진하는 것도 없고. 왜냐면, 서울에 있는 기득권,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종으로 내려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또 추진하는 속도가 느린 거야. 자, 그러니까 이미 그때 우리는 실기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실기를 한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해방하고 나서 친일 세력들을 또 청산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못했고, 그죠? 해방하고 나서 또 남북한이 또 통일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죠? 여러 가지 실기가 있는데, 자, 우리는 최근에 이 수도권 균형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게 깨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행정 수도가 다 이전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국회도 다 내려오고, 지금 청와대도 여기 내려오고, 그러면 많이 달라졌겠죠. 그죠?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권도 커지고, 밑에 남부지방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수도만 이전했겠냐 이거야. 그때 그렇게 되면. 그죠? 대학교도 이전하고, 그렇겠죠? 그죠? 서울에 있는 대학도 이전을 하고, 방송국도 이전하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모든 서비스 산업이 서울에 있고, 모든 대기업들이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 가야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모두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게 문제고 우리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외국의 석학들은 완전히 망했다 한국은. 자, 이 망했다라는 인식을 우리만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굉장히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 안 되는 바람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과 지방에 있는 사람의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 가치가 확실히 양극화가 됐어.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듯이 서울에 있는 사람은 자산이 평균 12억이야. 그죠? 대전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대전의 광역시예요. 그것도 광역시에 있는 사람은 자산이 평균 3억 5천, 3억도 안 돼. 3억도 안 되는 게 있고 3억 정도. 그러면 자산이 한 4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자산이란 건 결국은 노후고 그 자식에게 다 상속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또 자식 간에 그 지방에서 자란 자식과 서울에서 자란 자식은 물려받는 재산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서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려다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12억인데도 분양이 된단 말이야. 예? 자, 그게 왜 분양이 됐겠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한 4억, 3억, 4억에 분양받은 아파트들이 한 10년 전에 지금 12억이 됐잖아요. 구축들이 조금 입지가 좋은데 그러면 그 아파트를 팔고 12억짜리를 받는 거야. 서울에 있는 사람은 예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3억에 분양 받았다가 12억이 된 사람은 새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 투자를 잘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꼭 들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퍼센테이지가 대한민국에 뭐 10%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10% 대 90%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뭐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2억이라고 하지만 재산에 12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울도 마찬가지야. 서울에 반은 전세 살고 또 12억짜리 뭐 5억, 6억대 아파트도 허다하고 빌라 사는 사람도 허다하고 그렇단 말이야. 자,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 우리 이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뭐 빌라에 살아야 된다, 아니면 허름한 아파트에 전세 살아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을 안 하겠죠. 그죠? 항상 눈높이는 평균 이상으로 맞추고 결혼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2억짜리 분양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 못 받는다. 그죠? 내 월급으로는 힘들겠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라는 게 이제 보고서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학교 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진 것은 충격적이고 외국에서 볼 때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보겠다. 한마디로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볼 때는.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자, 우리는 관심도 없죠. 그죠? 도대체 저출산 뭐 대책위원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대통령 직속 산하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했는데 이어받았는데 그 사람 뭐 신문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어떤 일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죠?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임기 2년 채우면 나가는 거야. 공무원들이란 게 그렇잖아요. 선출직 그 별정직 공무원들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는 거야. 그냥 한번 출산율이 나오면 그냥 놀래고 끝나는 거야. 그죠? 뭐 어떻게 되겠지. 그죠? 어떻게 되겠지.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선거할 때 이런 저출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자, 잘못하면은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 0.6까지 가면 이건 세계가 다 놀라는 거야. 세계가 다 놀란다. 자, 이 외국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의 가치를 앞세우는 한국의 문화에 있다라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요즘 아이들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게 꿈이어야 되는데,
건물주가 돼야 되는 게 꿈이야. 그죠? 이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 굉장히 기복적이잖아요. 현실의 복을 굉장히 추구하는 민족성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대로 그게 가치로 발현돼 가지고 결국은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아이가 장애물이 되는 거야. 그죠? 장애물이 되는 거야. 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그러더라. 그런 거야. 자,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푸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포함한 17개 선진국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죠? 조사를 했는데 그중 14곳에서, 그러니까 14개 국가죠. 가족과 아이들이 1순위야. 그죠? 가족과 아이들을 키우는 게 1순위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은 건 한국이 유일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꿈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런 거야. 그죠? 돈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대접을 못 받고 노인이 돼서 돈이 없으면 자식한테 대접도 못 받아. 그런 나라야. 굉장히 무서운 나라죠. 그죠? 자, 이게, 결국은 이게 우리 학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거야. 돈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가령 이 배우자를 배려하는, 이성을 배려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죠?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 그거 안 배웠다니까. 결혼 생활에서 이성을 배려하는 방법, 결혼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법, 그죠? 결혼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 교양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를 해서 뭐 일부 젊은이들, 아주 극히 일부 젊은이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데이트 폭력을 난무하잖아. 그지? 데이트 폭력을. 아니 왜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가 싫다고 왜 막 폭력을 쓰냐고. 그게 다 뭐예요? 학교 때 배우질 못해서 그런 거야. 학교 때 그런 이성에 대한 배려, 헤어지는 방법, 그죠? 배우자를 고르는 방법, 나에게 적성에 맞는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인가, 그걸 찾는 방법, 그런 거를 배워야지. 안 배우니까 결국은 결혼관도 안 그래도 다 기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성을 배려하는 방법도 모르는 채 가니까 결국은 데이트 폭력과 저출산과 이런 한국이 망하는 사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한문화일보가 입수한 파이터치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2023년 이런 보고서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최근 15년 동안 집값이 63% 됐다는 거야. 많이 뛴 거죠. 그죠? 많이 뛴 건데 뭐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 됐으니까. 근데 집값이 뛰는 동안에 결혼이 40% 줄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매매 중위 가격과 혼인 건수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94로 나타났다는 거야. 그죠? 두 지표가 반비례하는 상관관계 유사율이 100점 만점에 94점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반비례가 94점이라는 거야. 그죠? 거의 100점에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결혼이 줄었다라는 거야. 집값이 뛰는 와중에.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되고 뭐 우리 월급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이 또 양극화됐잖아. 그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양극화됐고, 그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됐고, 자, 금수저와 흑수저가 또 양극화됐고, 그죠?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고, 또 투자를 잘하는 사람과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 또 양극화됐고, 부동산이 결국은
양극화를 만든 거잖아요. 뭐 부동산이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걸 또 이어받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투자를 잘하는 부모님은 자식에게 또 집을 또 투자를 잘 하는 방법을 또 알려줘서 집을 마련하는데 수월하게 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 때문에 결국은 양극화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떤 결혼의 저출산, 결혼율이 떨어지고 저출산으로 간 거야. 제가 올해 그 휴가 때 이제 5월 달에 연휴 때 부산을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부산이라는 데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서 보면 좀 이질적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말투라든지. 이게 세종만 해도 틀려요. 거기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 자, 어쨌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세종에 살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부산에 사는 젊은이들은 참 불공평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일단 서울하고 너무 멀고, 그죠? 서울하고 너무 멀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대학교 들어갈 때는, 또는 직장을 잡으러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문화와 풍속이 있는데, 거기서 이 성년 기간 동안에, 대학을 다 졸업할 동안에 어떤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고가 있는데, 그걸 서울에 올라가서 또 적응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 그죠? 가서 또, 서울에 가서 또, 집을 얻고, 뭐, 어떤 그 직장을 얻고, 아무 기반이 없는 거야.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또 서울의 생활에 적응하려면 또 얼마나 어렵겠어. 거기다가 또 결혼까지 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 안 하지. 그래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공평하겠다. 그나마 부산은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부산 외에 그런 소도시는 또 얼마나 불공평하게 느껴지겠어. 굉장한 불공평함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지방에서 자란 이 젊은이들이 성장해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다. 그죠? 똑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 생활에 또 적응하려고 하면 이게 마인드가 안 맞아. 이 서울에서 자란 애들과, 어차피 서울에 가서 살면 서울에 또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럼 서울에 있는 커뮤니티에 적응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야. 뭐 제가 다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가서 살면서도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게 더 심각하겠냐고. 그죠? 지금과 같이 어떤 비교가 굉장히 현시화되는 세상에서 얼마나 어렵겠냐고. 거기다가, 집값의 차이는 또 얼마나 나. 그죠?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시골에 땅을 좀 팔아가지고, 전세도 얻어주고, 서울에 아파트도 하나 분양받아주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 응? 그게 가능했어. 근데 요즘은 시골에서 땅 팔아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있겠어요? 못하지. 간신히 자기가 이제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거, 그 다음에 기업에서 대출해주는 거, 연끌하고 부모님이 좀 도와줘서 전세를 얻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렇다고 어디 요즘같이 옛날에는 우리 반지하에도 살고 단칸방에도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불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야, 젊은이들이. 요즘 보이는 게 다 SNS에서 보이는 게 어떤 화려한 물질 문명이니까, 물질 문화니까, 얼마나 비교를 하겠어요. 자, 제가 얘기를 좀 중구난방으로 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 중요한 얘기가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이 깨지면서, 그죠?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면서 거기가 분기점이 되면서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었으면서, 정말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또 우연하게 또 지금 반도체가 핵심이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세계 산업의 경제에. 그러면서 반도체가 또 핵심이 되면서 어떤 서울 경기도권에 또 집중화 현상,
그게 가속화되고 요즘은 또 연구소들이 이 대기업 연구소들이 서울에다가 서울이나 아니면 분당 뭐 판교 그런 데다가 연구소를 차리지 않으면은 직원을 뽑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연구소도 서울로 올라오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요즘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이 화학 산업이죠. 석유화학 산업. 석유화학 산업이 또 사양길로 가고 있어요. 중국 때문에. 중국이 이제 저가로 막 생산량을 높이면서 올리면서 우리나라 이 가격대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석유화학 주식들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적자를 내고 있고. 자,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그런 도시들은 이제 또 옛날 조선업처럼 굉장히 침체기를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직원도 못 뽑고. 울산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에 앞으로 뭐 몇 년, 3년인가 5년 사이에 8천 명이 은퇴를 한대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동화돼가지고 사람을 뽑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그 지방 도시는 다 자동화되고 AI에 의해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도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 젊은 여자들인 그 지방에 또 없잖아요, 일자리가. 그죠? 여자들은 뭐 디자이너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뭐그 서비스 업종에 일해야 되는 건데, 다 서울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배우자를 찾을 수도 없고 지방에서. 그러니까 또 다 여자들은 서울로 올라가고, 남자들은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으면 결혼도 못 해. 그러니까 또 다 서울로 올라가고, 급여도 약하고, 그런 악순환으로 가고, 그런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야. 거기에 가속도를 붙이는 게 이런 서울의 집값들이라는 거죠. 그죠? 서울의 집값들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보면 지금 경기도도 지금 보합으로 돌아섰고, 서울은 상승으로 돌아섰어. 상승의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근데 지방은 다 마이너스야. 세종 마이너스, 대전 마이너스, 광주 마이너스, 경남 마이너스, 부산 마이너스, 울산 마이너스, 대구 마이너스. 그죠? 대부분이 마이너스라고. 제주도는 완전 폭락이고. 그죠? 이런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수도권이 0.02에서 0.03 상승으로 돌아섰고, 서울이 0.05에서 0.06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제가 얘기하고 있죠. 지금 서울 수도권은 아주 바닥을 단단히 다지면서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지방은 오히려 하락했어요. 요즘은 지방은 수요가 없어요. 자, 이 이야기는 좀 내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